한국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에 부엌과 화장실은 안전합니까? 제가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부 A씨가 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중 정수기에 물을 가지러 가셨다가 정수기를 끄는 것을 깜빡하시고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키친으로 돌아오셨을 때 캐비넷과 캐비넷 아래에 있던 이 나무 바닥들이 흥건히 젖어 있는 상황을 이로 인해 침수 케이스를 입으신 케이스입니다. 그 바쁜 와중에 사모님께서 다 그거를 물을 제거를 하시고 송풍기를 틀어 놓으셨지만 2, 3일 후에는 캐비넷과 나무바닥이 심하게 이제 울기 시작하였고요. 운다는 전문 용어로는 버클링, 나무가 이제 부풀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물을 이제 빨아들여 흡수함으로써. 그래서 사모님께서 이거 클레임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의도적으로 침수 케이스를 의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데미지가 나는데 이게 클레임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심이 있으셔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케이스를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커버리지를 받아서 누수를 막는 작업, 그 드라이 다운을 끝을 내서 리빌드를 다 하셔서 지금은 새로운 플로어, 새로운 캐비넷으로 새로 단장한 키친에서 또 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식사 준비를 이제 또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케이스의 중요 포인트는 집주인 이 홈오너들이 실수로 인한 데미지도 커버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인한 데미지는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인한 데미지 아니면 그 기물 자체의 결함으로 물이 나온다면 그로 인한 데미지는 보통 사유 조건이 커버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대신 부식이 돼서 집이 완전히 다 부식이 돼서 이걸 한 번에 이게 단시간에 된 사건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알면서도 이거를 방치하다가 나중에 클레임하시는 거는 레코멘드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한 번에 이건 내가 실수로서 이런 데미지가 일어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케이스들을 베이스로 이 케이스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에 계신 사모님께서 쇼핑하고 돌아오셨을 때 보니 키친 캐비넷 옆에 워터 히터 클로셋 그 아래에서 물이 흥건히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을 포착을 하셔서 다급히 에이전트 선생님 전화를 하셔서 보험회사에서 선택된 드라이다운 컴퍼니를 문의를 하셔서 드라이다운이 거의 끝나는 상태에서 이제 저희 회사로 문의를 하시게 됐어요. 하셨던 이유가 같은 나무 바닥이 그 워터 히터 클로셋 바깥쪽 리빙룸부터 시작해서 컨티뉴해서 키친 안으로 들어갔는데 키친 안에가 약 1인치 정도 물이 반인치에서 1인치 정도로 잠겨 있었다라는 게 목격을 하셨는데 그 캐비넷 아래를 해체를 부분적 해체를 해서 그 안에를 들여다 보았는데 그 안에는 곰팡이 세균이 상당한 번식이 이루어졌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벽 드라워에도 번식이 심하게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작업과 다시 그 캐비넷을 다시 리빌드하고 뿐만 아니라 이 플로어 자재가 다시 찾을 수 없는 단종된 제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프루프를 해서 2층과 1층 그리고 계단에 있는 바닥을 리플레이스를 하셨고요. 또한 캐비넷 또한 교체할 수 있는 그것을 카운터탑까지 뜯어낸 경우였기 때문에 카운터탑까지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의 집이 소중한 나의 안식처가 제대로 이 보상을 받는지 또한 또 이 리빌드를 하기 전에 리빌드를 할 수 있는 컨디션으로 복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제3자의 의견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보험 회사의 보험 배상 시스템과 프로시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하실 경우 보험회사에서 채택된 preferred vendor, 그 말리시는 그런 드라이다운 컴퍼니를 보통 레코멘데이션을 주시는데요. 손님 중에 한 분이 저택에 사시는데 약 3,500에서 4,000 스퀘어푸트 집에 사시는데 아래층이 거의 다 마블 플로어이세요. 2,000 스퀘어푸트 이상이. 쇼핑을 갔다 오신 이후 2층에 올라가 보지 비대에서 플라스틱 파트가 결함이 인해서 떨어져 나가면서 2층 화장실과 마스터 베드룸 그리고 아래층의 키친과 리빙룸이 거의 소나기 내리듯이 아래층에서 물이 다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상황이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사전모님께서 당황한 나머지 에이전시를 전화하셨고 보험회사에서 지정된 드라이다운 컴퍼니가 와서 말리는 작업을 했는데 여기에 공간들이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색깔이 변질되기 시작했는데 말리려고 너무 노력을 하다 보니 색깔이 변질되고 뿐만 아니라 그 머신들에 나오는 그 히트, 그 뜨거운 열기 때문에 캐비넷의 문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고 뿐만 아니라 손님이 아끼시는 1년에 한 번 아니 두세 번 신는 그런 고급 신발들과 그런 다른 가재물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에서 그거를 지적을 했지만 그 말리시는 벤더에서는 말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그걸 배제하셨고 그로 인한 추가 배상은 뒷전으로 미뤄졌죠. 그래서 보험 배상을 처음 받으셨을 때 약 2주가 지난 다음에 2주에서 3주가 지난 다음에 경과된 다음에 보험회사에서 배상금이 약 44,000불이 나오셨습니다. 추가로 말리는 와중에 된 데미지가 어디셔널 4만불이 더 나왔고요. 그 세라미트가 8만불이 넘었고요. 나중에 가서 다 철거를 하고 나중에 기권을 했습니다. 그 바닥, 그 벽을 더 이상 말릴 수가 없다. 그랬을 땐 벌써 12만 불이라는 거액의 보상금이 나오게 됐는데요. 하지만 손님이 겪었던 육체적, 정신적 그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함구를 하진 않았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바로 제출을 안 했던 보험회사의 벤더와 보험회사 담당자, 요번 케이스에서 좀 유감스럽죠. 보험이란 사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큰 사고,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없는 큰 사고일 경우, 그럴 경우 배상을 받기 위해서 들어놓는 응급 조치를 위한 그런 수단이지 집을 메인테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치는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선 자기 자신이 집을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키친 싱크대 아래도 보시고 냉장고 밑에도 보시고 샤워 옆에 아니면 뒤에 농이 있으시면 농 뒤에도 스페이스를 좀 열어 놓으셔서 아니면 그런 상수도 그런 기물들이 장치되어 있는 부분 옆에 아니면 뒤에는 스페이스를 어느 정도 두셔서 어떤 현상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좀 보셔야 될 의무는 솔직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부엌과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상수도와 관련된 기물들이 이용자의 작은 실수와 결함으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